사람의 인생은 긴 강을 건너는 여정과도 같지요. 그 강물은 햇살이 비치기도 하고 비가 내려 경랑이 치기도 합니다. 주인공 윤호는 올해 70이 되었지만 마음속에는 아직도 청년 시절의 바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젊은 날 그는 시골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 교사였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꿈을 심어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는 마을의 등불과도 같은 존재였지요. 하지만 세월은 너무도 빨리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성장에 흩어졌고 사랑하는 아내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그는 홀로 남겨진 채 텅 빈 집에서 외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잘 잤어? 라고 물어줄 리 없었고 저녁에 불을 켜도 식탁은 혼자 차려야 했습니다. 집안에는 언제나 고요가 흐르고 그 정막이 윤호를 서서히 잠식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낯설게만 느껴지던 그곳, 윤호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이 모여 장기를 두고 노래를 부르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곧 한 노인이 다가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죠? 같이 앉으세요. 그 따뜻한 손길에 윤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이 조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그는 다시 빈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낯선 얼굴들과 눈을 마주치고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남아있었고 그 기억이 집안의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마저 어제보다 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곁에서 지켜주는 듯 마음 한켠이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윤호는 경로당을 찾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말없이 구석에 앉아 지켜보기만 했지만 어느새 장기판 옆에서 구호를 외치며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TV 드라마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점점 기다려졌습니다. 오랜만에 그는 누군가와 순결을 나누는 기쁨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곳에서 그는 정순이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정순은 같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다 혼자가 된 지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윤호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오래전 아내와 나눴던 대화들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그녀의 삶도 고단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서히 서로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로당에서 노래자랑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윤호는 노래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정수는 가만히 웃으며 그에게 권했습니다. 선생님이셨잖아요. 아이들 앞에서 항상 노래 불러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용기를 낸 윤호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노래는 누구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대가 끝나자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윤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노래자랑을 계기로 윤호와 정수는 더 자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장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밭을 가꾸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정수는 윤호에게 고추 모종 심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윤호는 정순에게 책을 읽어주며 시 한 구절을 전해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그들의 대화 속에는 오래 묵은 향기 같은 따스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자주 붙어 다닌다더라. 나이 들어서 무슨 연애냐. 사람들의 시선은 때로는 따뜻했지만 때로는 차가웠습니다. 윤호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정수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남들 눈이 뭐가 중요해요? 이제라도 웃으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윤호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마음만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음을, 그리고 사랑은 늦은 나이에도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윤호와 정수는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윤호는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정수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외로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허겁지겁 처마 밑으로 뛰어들어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빗방울이 쏟아지는 그 순간 윤호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같이 살아볼래요? 정수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같이 웃으면서 살아요. 결혼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집으로 가며 밥을 해먹고 장을 보러 다니며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윤호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고 정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지요. 그러나 새로운 갈등도 찾아왔습니다. 정순의 아들은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엄마, 나이 들어서 무슨 동거예요? 윤호의 딸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부모가 웃는 얼굴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경로당에서 글을 가르치고 마을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윤호는 여전히 선생님 같았고 정수는 언제나 따뜻한 어머니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두 사람을 부러움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의 아이들도 그들 곁에서 웃음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 진단 결과 큰 병은 아니었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윤호는 정순 곁을 지키며 밥을 하고 간호를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내를 떠올렸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순 역시 윤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외롭지 않았던 건 당신을 만난 덕분이에요. 그 말에 윤호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두 사람은 함께 늙어갔습니다. 흰머리는 더 늘어났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청춘이었습니다. 저녁 노을빛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던 날 윤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만나서 참 행복했어. 정수는 따뜻한 눈길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께한 날들이 내 인생의 봄이었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두 사람의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웃음과 따뜻한 손길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래 남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겠지요. 인생의 황혼에 찾아온 사랑, 그것은 결코 늦지 않은 선물이었습니다.